해외에서 노동자로 나갔다가 비행기로 들어오시는 탈북민들도 많고 외교관 출신 탈북민들이 공개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 노동자가 탈북했다? 이걸 그때 13명인가 그걸 공개하고 그 외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게 외교관을 하고 해외 노동자로 나갈 정도면 다 이게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뗐겠냐. 북한에서는 한국에 간 걸 뗐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걸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2012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주희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어물풍선? 부끄러웠어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왜 저렇게 어물 같은 행위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NGO 단체들이 있어요. 대북 전단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 대북 전단 현장에 가서 취재도 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이제 달러, 1달러짜리, 2달러짜리 넣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북 전단이 날아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너무 눈에 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물을 넣어보내는 거죠. 우리는 그 대북 전단을 너희들이 보내면 그거보다 더 해서 우리는 쓰레기를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을 멈출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없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더 남북 관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어물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혈질이 아닌가. 그게 이제 북한 당국의 승인이 없이 개인이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승인을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역대적으로 북한의 변화, 북한에 있는 3대 헌장, 통일 헌장 그거 무너뜨렸어요. 그거는 김일성의 유운이에요. 할아버지의 유운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남한이라는 나라하고 더 통일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겠다. 선대 수령이 세운 탑을 무너뜨리겠어요.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단편적인 사례가 어물 쓰레기예요. 쓰레기 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북한이 극딜로 나오는구나. 이제는 바닥이 아니라 함정을 파는구나. 느낌이 많이 들고 최근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부터 북한에서 국경 지역에 전기 철조망을 넣고 국경 초소를 2층으로 복원을 했어요. 왜? 높은 곳에 올라서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만큼 이제는 장벽을 쌓겠다는 거죠. 중국으로 나가는 탈북을 하는 탈북자를 막고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우리가 2017년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 초소들을 DNJ 초소들을 다 없애쳤잖아요. 그걸 지금 또 다시 복원했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또 장벽을 또 쌓기 시작해요. 이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대화도 안 하고 평화도 안 하고 화해도 안 하겠다. 우리는 옛날보다 더 강하게 나오겠다. 이런 북한 당국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본인들의 심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남한의 기대도 안 하겠다 이거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북한 최근 텔레비전들이 예전에는요 남한 경계를 하면 밑에다가 남조선이라고 표시했어요. 최근에는 한국이라고 표시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조금 두 가지 기분이 드는데요. 하나는 세계에서 국제사회가 부르는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라는 이름을 인정을 해준 거고 하나는 너는 이제 조선의 남쪽에 있는 남조선이 아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다. 그런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의 탈북 역사를 보면 그냥 다 생업이 많았어요. 살기가 힘들어서 많이 왔는데 2010년도부터는 약간 유학형 탈북도 있고 북한에서 이미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먼저 간 가족들이 돈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편하게 탈북하는 분들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노동자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비행기로 들어오시는 탈북민들도 많고 외교관 출신 탈북민들이 공개되지 않은 탈북민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내부에서는 해외 노동자가 탈북했다? 이걸 그때 13명인가 그걸 공개하고 그 외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중국이나 그 다른 데 베트남 이런 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해서 남한으로 들어왔다는 건 북한에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 거예요. 세상 밖을 나온 사람들이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북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한 선택을 한 거다. 근데 북한에서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선택을 해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탈북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북한 당국이 하는 시책이나 정책이나 정치 제도가 나쁘다는 걸 깬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게 외교관을 하고 해외 노동자로 나갈 정도면 다 이게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뗐겠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국에 간 걸 뗐다고 해요. 달렸다, 뗐다, 도망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뛸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다. 북한 이걸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 커다란 불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익히 알고 있죠. 태영호 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예, 그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전 그분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탈북을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나보다는 자식의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 외교관들도 임기가 끝나면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상상이 안 되더라. 왜냐면 북한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그 제도에 다시 데리고 가기 싫더라. 세상 밖에 나와서 너희들이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워주게 해주고 싶었대요. 부모로서. 그래서 그게 탈북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냥 탈북민이기 전에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자식의 미래를 좌우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해서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깨고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도 다시 세상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북한에 할 수 없이 순종은 했지만 내가 이 좋은 환경에서도 선택을 잘하면 북한을 뭐 포기하면 나의 자유를 얻는데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 북한에 가서 고립돼서 살아야 된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나 자신의 자유를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한 아픔은 있어요. 가족들이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 하셔서 아, 북한 외교관도 인간이구나. 아, 제가 한국 KBS 라디오를 1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진행자 한국 아나운서랑 같이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최근에 제대군인들이 제대를 됐는데 북한에서 무리 배치를 시킨 거예요. 10년을 복무를 했는데 또 탄강 강산에 무리 배치 시켰는데 그 한국 진행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안 가겠다면 되잖아요. 왜 가냐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게 한국 사람의 기준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군대 제대돼 와서 무조건 국가에서 자, 당신 가서 어부가 되시오. 아니요. 저는 대학생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럴 자유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분도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청춘을 조국에 바쳤는데 바치고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100% 이해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아, 조국을 위해서 총 17살에 나갔다가 27살이 돼서 왔는데 또 갱도에 들어가서 탄을 캐야 돼요. 근데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의 방침이니까. 이게 북한인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좀 먹먹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사실 차별은 본인이 차별이라고 느껴서 차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금방 왔을 때 누구랑 야 누가 결혼했대. 야 그럼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남한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북한 사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남한에 사는 사람을 조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시행착오를 넘었지만 어떤 사회든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은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나쁘게 대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삶을 좌우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나는 조선족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건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지만 그걸 차별로 받아들였을 때 그 차별의 무게는 커가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북한에서 왔으니까 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차별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모르기 때문에 나를 북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처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를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듣냐에 따라서 그 차별이 커지거나 그 차별을 그럴 수 있겠네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별이 주변에 보면 있더라고요. 왜냐면 또 결혼 관계에서 왜 탈북민이냐, 저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조금 그래서 결혼을
못하신 깨지신 분들도 있어서 뭐 막 화가 나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정치 사이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을 며느리로 맞으려면 그 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할까? 하죠. 그러면 뭐냐? 저는 그 방법론에 관련됐다고 봐요. 일단은 진심을 보여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차별이나 의심이 믿음으로 번질 거다. 이것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저는 이런 정답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뭐 유튜브가 많이 플랫폼이 커지면서 탈북민 유튜버들이 몇백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만약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막 이렇게 XX 하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욕을 안 하고 그냥 김정은이가 그런 정치를 한대요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려요. 그렇게 인권을 침해당해 놓고 왜 김정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욕을 안 하냐? 왜 저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이 없냐? 근데 그거는 남한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텔레비, 북한이 다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단체, 그 가족들을 다치진 않는데, 북한 당국을 꼬집어 욕하거나 북한에서 김정은은 1호예요. 북한의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다 뒤다대고 XX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참 북한 얘기를 하면 마냥 날개 달린 것처럼 가볍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제 생각,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사이다 채널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게스트들이 아마 사이다 채널에 출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좀 멀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다가 주의유미TV도 같이 주변에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거의 북한 소식이 아니라 최근의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소식통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